자, 그제 최순실 이제 삼성 재판에 정유라 씨가 기습 출석, 깜짝 출석을 하면서 삼성 재판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과연 정유라 씨가 어떤 생각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5년, 2년 끝차. 일단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적인 출석이다 하면서 정유라 씨가 당일 새벽에 뛰어나가는 모습의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새벽 2시에 출발을 한 후 법원에 도착한 게 오전 7시쯤이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불법 출석이다, 특검이 회유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경재 변호사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보면 강요로 의한 자백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법정 증언도 만약에 검찰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뭐 카드를 쥐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딜을 하면서 저런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경재 변호사 말이 맞을 텐데 그게 드러난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진 않죠. 만약에 정유라 씨가 다음 재판 나와서 사실은요, 검사님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 정유라 씨의 증언은 뭐 저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새벽 2시에 가서 진짜 뭘 했을까요? 심정차장 생각할 때는 새벽 2시, 그다음에 실제 법원에서 이제 증언을 시작한 거는 10시, 뭐 법원에 도착한 게 7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검찰이 뭐 얘기했을 거란 추정만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초에 알려진 거는 아침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출석했다는 걸 알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변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2시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뭔가 특검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얘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정도의 어떤 말 맞추기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혹한 나머지 쏟아낸 말이 사실상의 납치다. 그다음에 처음엔 새벽 5시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것은 새벽 2시 3분으로 정정됐죠. 그럼 이제 3시간 더 빨리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오전에 이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 5시간. 법원에 가서도 3시간 대기. 그럼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참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변호인들이 화나고 당혹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변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완전히 엇박자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한 정유라의 태도나 모습, 발언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자발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기가 참 힘들어요. 누가 주입한 것을 떠듬떠듬 읽거나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삼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적으로 시큰둥하게, 그리고 이제 검찰 측,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매우 은밀한 얘기까지 소상히 다 털어낸 걸 보면 이것은 타의로 이야기했다고 보긴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가 엄마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과 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과거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엄마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그 변호사 측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변호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저랑 연락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이경재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변호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뭐 더 이상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뭐 새로 선임을 하거나 사임계를 내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씨가 어떤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의 얘기를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진술인데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서 아마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좀 정유라 씨는 협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보여지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쪽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축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서로 이제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원수가 됐던 것처럼 이 지금 정유라 씨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본다면 앞으로 최순실 씨나 삼성 측과 관련해서 좀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랬을 때는 그 현재의 변호인, 결국 최순실 씨 변호인이기도 한데 계속 유지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마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제가 봤을 땐 그만두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업계에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이해상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의 증언은 최순실 씨랑 엇갈립니다. 예. 둘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비례 반비례 관계가 생긴 예. 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둘 다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를 계속 해왔고 속된 말로 수임료도 최순실 씨한테 나올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최순실 씨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정유라 씨는 아마 정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최순실 씨가 아니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 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선 변호 딸을 국선에 맡기겠다. 아니 만약에 이해가 충돌이 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런 부탁을 떠나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안 한다가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안 하면 그러면 정유라 씨 번호 누가 맡겠어요 지금? 음. 그럼 국선 변호사로 가야죠. 오, 최순실 씨 오늘 출석 장면인데 안경을 벗었네요. 네.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일까요, 저게? 안 보일 텐데 지금 뭔가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있거나 네. 뭔가 저걸로 신호를 주고자 하거나 헬스케진 것 같기도 네. 해요, 얼굴이. 예. 하루 며칠 사이에 예.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연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제는 조금 유라가 정말 그랬는지 좀 연락해서 알아봐달라. 예. 절박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정유라 씨의 법정 진술 이후에.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동아일보가 모녀의 연을 끊겠다. 예. 네. 격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 밤 사이에 시간차 사이에 또 최순실 씨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생각이 오락가락하겠죠. 오직 딱 한 가지. 최순실을 모두 다 국민들이 비판하는데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한 가지만 인정했어요. 야, 저 집안 모성 본능은 대단하다. 네. 모성애는 대단하다. 정유라를 위해서 최순실은 이 모든 일을 나라를 쥐락펴락까지 한 거 아니냐. 예. 박 전 대통령과의 그 아주 끈질긴 인연을 가지고 오직 정유라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개 재단에 800억을 모으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일로 가고 삼성을 끌어들여서 세계적인 명마를 지원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네. 모녀의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최순실이 지금까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버리겠다. 그럼 지금 이 안경을 벗은 정도의 어떤 그냥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최순실은 지금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있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네. 굉장히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예측할 수 없는데 예. 한 가지는 맞았죠. 노승일 부장이 정유라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상당히 영리하다. 그런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네. 그런데 이 국내에 송환돼서 들어올 때만 해도 대통령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한 일은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해맑고 심지어 천진난만하게 그랬는데 이경재 변호인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부로는 빗장이 풀렸고 더 이상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를 벗어났어요. 이젠 정유라가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네. 여기에 대한 상대적 대응으로 최순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상당히 재판의 향방은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전 예측이 됩니다. 최순실 씨 안경 벗은 건 세상 보기 싫다는 그런 이 딸까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신감이 아마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 저는 표정도 궁금한 굉장히 달라 것이 보이고요. 예. 궁금한 것이 이제 정유라 씨가 왜 마음을 바꿨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사실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이 장시호 씨랑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그냥 재판에 임한다고 했을 때도 정유라 씨가 그렇게 중한 어떤 벌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지금 엄마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거기에 좀 이 전체적인 열쇠를 풀 수 있는 비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네, 이 정유라 씨의 재판 출석은 아버지인 정윤회 씨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정윤회 씨가 과거에 이 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부녀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본 지도 한 몇 년 됐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화하고 걔분도 참 안타까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저 장면에서는 이제 어머니 면회 갔다가 면회가 불발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아버지랑 연락은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심정처장 지금 네. 보면 지금 저게 말이 이제 확실한지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버지랑은 이제 연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아무도 저기 장시호 씨하고도 연락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가 왜 마음을 바꿔서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정유라 씨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불리한 진술을 해도 이게 법정에서 별로 효력 있는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러더라, 캄플라데한테 들었는데 이러더라, 다 전문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재판의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그런 부분까지 캐치를 하고 변호인과 이렇게 거의 엄마와의 인연까지 끊을 정도로 저렇게 말을 바꾼 이유 정말 약간 그 부분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검 측에서 네가 살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하고 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진술하기로 정말 선의를 갖고 마음을 바꾼 건지 약간 그 부분 나중에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 정유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진술에 나왔어요. 네. 진술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은 걸 보면 자 최순실과 삼성 뭐 굉장히 관계가 깊어. 삼성 말세탁 과정 모를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캄플라데와 6월 27일에 통화했다. 녹취도 제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인데 다 말씀하신 대로 전원 증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비타나가 부상당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말을 타는 승마 선수니까 본인만 그 말의 상태를 잘 아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삼성의 소유로 돼 있고 이 두 마리의 말을 삼성이 국내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 네.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관만 되면 들어와서 이 말은 4명의 선수를 지원하는데 쓰려고 했던 거고 삼성이 소유하고 있고 정유라가 독일에서 탔지만 이건 삼성 소유로 들여옵니다. 근데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탄한 부상당해서요. 이제 더 이상 명마 클래스가 아니에요. 국내에 들여와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걸 왜 들여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승마 선수만 증언할 수 있는 얘기고 자기가 탔던 말에 대한 자기 진술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삼성이 말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세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삼성 측 변호인은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유라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진술들도 있고 네. 어제 그제 포문이 열린 거라면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10마디가 나오면 한두 마디는 법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로 건질 것들이 있다. 네. 그러면 정유라는 삼성 측과 최순실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스모킹건이 직접 법정에 나온 셈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추정을 해봅니다. 아까 뭐 보여드렸던 CCTV에서 정유라 씨가 집을 나서는 시간은 새벽 2시가 잠깐 넘은 시간인데 이경재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를 8시가 넘어서 받았다. 이게 무슨 예약 문자 전송이냐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마음은 아직은 누구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모녀 관계가 일단 틀어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맞추기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혹한 나머지 쏟아낸 말이 사실상의 납치다. 그다음에 처음엔 새벽 5시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네. 오늘 나온 것은 새벽 2시 3분으로 정정됐죠. 그럼 이제 3시간 더 빨리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오전에 이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 5시간. 법원에 가서도 3시간 대기. 예. 그럼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참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변호인들이 화나고 당혹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변호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네.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예. 이거 완전히 엇박자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한 정유라의 태도나 모습, 발언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자발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기가 참 힘들어요. 누가 주입한 것을 떠듬떠듬 읽거나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삼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적으로 시큰둥하게, 그리고 이제 검찰 측,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매우 은밀한 얘기까지 소상히 다 털어낸 걸 보면 네. 이것은 타의로 이야기했다고 보기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가 엄마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과 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경재 변호사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보면 강요로 의한 자백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법정 증언도 만약에 검찰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뭐 카드를 쥐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딜을 하면서 저런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경재 변호사 말이 맞을 텐데 그게 드러난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진 않죠. 만약에 정유라 씨가 다음 재판 나와서 사실은요, 검사님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 정유라 씨의 증언은 뭐 저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새벽 2시에 가서 진짜 뭘 했을까요? 심정차장 생각할 때는 새벽 2시, 그다음에 실제 법원에서 이제 증언을 시작한 거는 10시, 뭐 법원에 도착한 게 7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검찰이 뭐 얘기했을 거란 추정만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초에 알려진 거는 아침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출석했다는 걸 알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변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2시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뭔가 특검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얘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정도의 어떤 말. 자, 그제 최순실 이제 삼성 재판에 정유라 씨가 기습 출석, 깜짝 출석을 하면서 삼성 재판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과연 정유라 씨가 어떤 생각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모녀 인연 끊자. 일단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적인 출석이다 하면서 이 정유라 씨가 당일 새벽에 뛰어나가는 모습의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새벽 2시에 출발을 한 후 법원에 도착한 게 오전 7시쯤이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불법 출석이다, 특검이 회유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과거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엄마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그 변호사 측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변호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저랑 연락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이경재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네. 네. 변호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뭐 더 이상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뭐 새로 선임을 하거나 사임계를 내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씨가 어떤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의 얘기를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진술인데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서 아마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좀 정유라 씨는 협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보여지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쪽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축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서로 이제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원수가 됐던 것처럼 이 지금 정유라 씨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본다면 앞으로 최순실 씨나 삼성 측과 관련해서 좀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랬을 때는 그 현재의 변호인, 결국 최순실 씨 변호인이기도 한데
계속 유지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마 이정재 변호사 측에서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제가 봤을 땐 그만두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업계에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이해상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의 증언은 최순실 씨랑 엇갈립니다. 예. 둘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반비례 관계가 생긴 예. 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둘 다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를 계속 해왔고 속된 말로 수임료도 최순실 씨한테 나올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최순실 씨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정유라 씨는 아마 정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최순실 씨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 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선 변호 딸을 국선에 맡기겠다. 아니 만약에 이해가 충돌이 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런 부탁을 떠나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안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안 하면 그러면 정유라 씨 변호 누가 맡겠어요 지금? 그럼 국선 변호사로 가야죠. 오, 최순실 씨 오늘 출석 장면인데 안경을 벗었네요. 네.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일까요, 저게? 안 보일 텐데 지금 뭔가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있거나 네. 뭔가 저걸로 신호를 주고자 하거나